안녕하세요. 산업안전 산업기사 2022년도 기출문제 필답형 개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2022년 5월 달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5가지 쓰시오.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이 말을 갖다 정확히 써줘야 점수 획득이 가능하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위험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온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이 9개 중에서 5가지 쓰는 겁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에 들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범위를 3가지 쓰시오. 중대재해 범위 잘 나오죠?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되겠네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요 말을 갖다 반드시 써줘야 돼요.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자 생략하고 2명 이상자 생략하고 동시에 생략하고 하게 되면은 점수 획득이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이것도 정확히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 범위예요. 시행규칙 제3조에 들어있죠.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두께가 0.8mm일 때 반발 예방장치 분할날의 두께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자, 반발 예방장치 분할날의 두께는 1.2 T1. T1은 둥근 톱의 그 두께가 되죠. T2는 분할날의 두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분할날의 두께를 구하는 거죠. B는 치진폭. 그래서 분할날의 두께는 치진폭 그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둥근 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2는 1.1. 요걸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둥근 톱의 두께가 0.8mm니까 1.1 곱하기 0.8 하니까 0.88mm 이상, 0.88mm 이상, 이렇게 이상 분명히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0.88mm 이상이 답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관련 교육 시간에 대하여 각각의 교육에 적합한 시간을 쓰시오. 시간을 쓰는 거네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정기 교육 시간 매 분기 3시간 이상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시간도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교육시간, 요거는 현장 근로자의 교육시간, 요거는 매 분기 3시간이 아니라 6시간 이상. 이 되죠? 6시간.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 시간, 요거는 16시간 이상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연간 이 말을 갖다 써줘야 돼요. 연간 16시간 이상. 그래서 답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근거는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사에 들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상 작업장 조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죠. 초정밀 작업 아주 밝아야 되죠. 750룩스 이상이죠. 정밀 작업은 300 룩스 이상. 보통 작업은 300 나누기 2 150 룩스 이상. 자, 그 밖의 작업은 150 나누기 2 하니까 75 룩스 이상이 되죠. 75도 이렇게 가로놓기로 이렇게 4번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초정밀은 750, 그 밖의 작업은 75, 750, 75 하고 정밀은 300, 그 다음에 보통은 150이 돼요. 정밀 작업부터는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150, 75 이렇게 되죠. 그래서 750, 300, 150 조도기준 규칙 제8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각각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최고 사용 압력 이하 1.05가 되죠. 규칙 제116조에 압력 방출 장치로서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상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 장치 작업 시 안전 조치 사항에 대한 것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충전 전로 인근에서 지금 차량 기계 장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 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 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또는 3m 되고요.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0kV.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 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cm 이상. 이것도 이렇게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120cm 이상.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 12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는 12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00cm, 10kV, 10cm가 됩니다. 자, 규칙 제322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상 압력, 용기 등 화학설비에 대해서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죠. 파열판만 꼭 설치해야 되는 경우,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반응 폭주,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 이렇게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거는 파일판의 설치 규칙 제260조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기계의 평균 고장률이 0.0004%시간 남다.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 사업장의 기계가 1000시간 동안 고장이 발생하지 않고 1000시간 동안 T 가동시간 발생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작동할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뢰도를 갖다 계산하는 식은 RT 이꼬르 E 마이너스 람다 T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람다는 고장률이고 T는 가동시간이 되죠. 그래서 지금 고장률이 0.0004니까 E 마이너스 0.0004 곱하기 자 가동시간은 1000시간 T 곱하기 1000 하니까 0.6703 자 반올림해서 0.67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를 갖다 꼭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먼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0.4가 되죠. 2 마이너스 0.4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서 쉬프트를 눌러주고 또 뭐 계산기에 EX 뭐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여기를 갖다 눌러주고 맨 마이너스 0.4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0.670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67이에요. 이 문제는 작동할 신뢰도를 계산하시오가 아니라 만족스럽게 작동할 뭐 이 말이 아니고 발생하지 않고 어떤 거 신뢰도가 아니라 고장 발생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1000시간 동안 그 고장 발생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럴 경우에는 이 신뢰도가 나온 값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장 발생 확률은 FT, 다른 말로 불신뢰도가 되는 거죠. 요거는 1-RT가 되죠. 그러니까 요 나온 값에다가 1-0.67 하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고장 발생 확률을 구하라. 또는 뭐 불신뢰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나온 값에다가 1에서 그 마이너스 신뢰도를 해준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상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승강기. 먼저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는 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지휘자.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에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중지. 악천후. 이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것.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근거, 조립 등의 작업, 규칙 제162조에 들어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한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출제가 됐네요.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 사용할 경우에 준수사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에 요동, 손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전선 등.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비교적 좀 지문이 다 좀 길죠. 하여튼 뭐 쓰고 외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근거는 규칙 제335조에 들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중 다음 금지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좋은 거죠. 1번은 손 그림이 있고 사용 금지가 되죠. 2번은 물체 이동 금지. 물체잖아요. 이동 금지. 요거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보행 금지. 요거는 이렇게 타지 말라 하는 거죠. 탑승 금지. 물체 이동 금지. 요거는 사용 금지가 되죠. 사용 금지, 물체 이동 금지, 보행 금지, 탑승 금지가 됩니다. 자, 시행 규칙 별표 6에 들어 있죠.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량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자, 교량 작업과 더불어서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 포함할 사항. 이게 특히 더 잘 나오고 있죠. 교량 작업보다는. 여기서는 그 교량 작업이 나왔네요. 작업 방법 및 순서. 이거 아주 쓰기 쉽네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낙하, 전도, 붕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추락 위험.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이것도 좀 비교적 아주 쓰기 쉽죠. 작업 방법 및 순서,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 이것도 쓰기 쉽죠. 그 밖에 안전에 보건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도 충분히 답이 되거든요. 7번. 5번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좀 쓰기 쉽고요. 4가지 쓰시오가 되네요. 자, 근거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규칙 별표 4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회를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달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늘어난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을 3가지 쓰시오. 여기는 지금 달기 체인이죠. 달기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문제고, 여기는 달기 체인 3가지입니다.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하는 거. 어떤 길 5.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에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거. 요게 또 정확히 써줘야 돼요.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거. 그래서 G10, 지름은 10.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거. 이거는 쓰기 쉬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1번에 그 길이는 5%를 초과한 거. 그다음에 지름은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거. 기로 G10.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쓰고 외우고 하셔야 되겠네요. 달기체인 사용 금지 규칙 제16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기 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공기 압축기입니다.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공기 압축기에 압력 방출 장치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아주 쓰기 쉽고, 언로드 밸브의 기능, 언로드 밸브 기능 1번, 2번 쓰기 쉬워요.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언로드 밸브,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윤활유의 상태, 윤활유의 상태. 그렇죠? 다른 어떤 그 기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비해서 이 공기 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좀 비교적 지문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규칙 별표 3의 근거가 있죠. 다음은 롤러기에 사용하는 방호장치 조작부의 종류에 따른 설치 위치에 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잘 나오죠?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 1.8m, 미터를 정확히 써줘야 되겠고, 자,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자,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1.8m, 0.8m, 1.1m, 0.6m. 요거는 0.4에서 0.6m 이내. 이렇게 써줘도 좋습니다. 0.6m 이내 이렇게 써도 되고요. 롤러기 급정장치 성능 기준,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들어있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를 순서대로 번호로 쓰시오. 순서대로 번호로 쓰시오. 이건 아주 좀 수월한 거죠. 그런데 그냥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그대로 써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순서대로 또 써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정전 작업 절차가 되죠. 정전 작업 시에 전로 차단 절차가 되는 거예요. 검정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비교적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요금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화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이거죠. 전원을 차단시키는 거죠. 차단. 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거.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했으면은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는 거.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에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배 동력원의 역성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이 접지할 것이 정전작업 절차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야 될 것은 잔류전화를 갖다 방전시키는 거죠. 전화가 있게 되면은 잔류전화가 있다? 방전시키는 거. 이거를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래도 전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거. 검전기 이용. 이게 다섯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접지하는 것이 6번째가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5, 5, 그죠? 5, 3, 2, 5, 3, 2, 4, 5, 3, 2, 4, 그 다음에 1, 6, 5, 3, 2, 4, 5, 3, 2, 4, 1, 6이 되네요. 이 순서가 되죠. 자, 근거는 정전전로요새 정기작업 규칙 제319조에 들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시간에 대하여 각각의 교육에 적합한 시간을 쓰시오. 그 1회, 2022년 1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또 교육시간이 나왔네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연간이란 말을 갖다 분명히 써줘야 되겠고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시간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죠. 이때는 이 앞에다가 뭐 매분기 뭐 이런 말을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시간 이상만 써야 되죠. 자, 일용 근로자 제외한 것은 2시간 이상인데 일용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죠. 1시간 이상. 뭐 이것도 이렇게 같이 알아두고요. 아, 여기에 있네요. 네 번째. 일용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이 되죠. 그래서 연간 16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시간 시행규칙 별표사에 근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를 3가지 쓰시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몇 가지 쓰시오.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방호장치를 쓰는 문제가 나왔네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장치. 자,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양중기용에는 우리가 공가방장치도 있는데 공가방장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죠. 과부하방장치 이것만 안전인증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이 3번과 4번은 묶어서 이렇게 딱 외워두게 되면은 2개 다 쓸 수 있잖아요.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그 다음에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요 3, 4, 5 이거 아주 쓰기가 쉽겠어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요거를 절연용 보호구 쓰면은 점수 획득이 안 되겠죠?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뭐 8번, 9번은 쓰기가 좀 어렵게 되면은 포기하고 나머지를 정확히 3가지 쓰시오. 5가지 이상 쓰시오는 별로 이렇게 그 이상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5가지, 4가지, 3가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근거는 시행령 제74조에 들어있습니다. 안전인증 제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시 외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그 4가지가 있죠.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 번호 및 제조 연월, 안전인증 번호. 되죠. 요거는 안전인증 제품 표시의 붙임, 보호구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거가
들어있죠. 연평균 근로자 100명이 근무하는 어느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이 1명, 14급 장애가 2명, 7일 휴업이 1명, 30일 휴업이 1명이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1일 8시간 300일 근무하였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14급 근로손실일수, 사망 근로손실일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또 휴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7 플러스 30 하고 곱하기 365분의 300을 해줘야 근로손실수가 된다는 거. 요거는 휴업 한 명 이 말은 의사진단에 의한 휴업일수가 되기 때문에 365분의 300을 곱해주는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수 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연 근로시간수는 지금 100명, 그 다음에 일일 8시간 300이니까 100 곱하기 8 곱하기 300이 됩니다. 분의, 자, 사망이 1명이니까 사망은 근로손실수가 7,500일. 7,500일이죠. 그래서 7,500 플러스, 자, 14급 장애가 2명. 그래서 14급의 근로손실수는 50. 그죠? 50.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 곱하기 2명이니까 2가 되고, 자, 휴업일수는 7일, 또 30일 휴업 더하니까 37. 그래서 37 곱하기 365는 300 하고 곱하기 1000을 해주게 되면은 31.7933 반올림해서 31.79가 답이 되죠. 산업안전보험법상 중대재해 범위를 3가지 쓰셔. 그 2022년 5월 달에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7월 달에도 바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시행규칙 제3조에 그 근거가 들어있죠. 산업안전보험법상 작업장 조도 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이 문제도 출제가 잘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1, 2, 3, 4 그냥 4개 다 쓰는 거네요. 초정밀 작업은 750. 그 다음에 그 밖의 작업은 75. 750, 75. 그리고 정밀 작업은 300. 보통 작업은 150이 되죠. 그래서 750, 300, 150, 75 조도기준 규칙 제8조에 들어있죠. 어느 사업장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배경 반사율이 80%이고 관련 그림의 반사율이 20%였다. 이 표지판의 대비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계산 문제인데 아주 쉬운 계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비는 LB분의 LB-LT가 되죠. 그래서 LB는 배경의 반사율. 배경의 지금 반사율이 얼마죠? 80. 그 다음에 여기서 LT는 표적의 반사율. 표적의 반사율이 그림의 반사율이 곧 표적의 반사율이죠. 표적의 반사율이 20 하니까 80분의 80-20 곱하기 100 하니까 75%. 75%가 답이 되죠. 75%. 요거를 갖다가 20분의 무슨 막 80-20 이렇게 하거나 20분의 20-8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비점등하는 것이 정상사상인 SW1, SW2가 있다. 이때 전등이 점등되지 않는 FT도를 작성하시오. 점등이 되지 않는 요거는 자 엔드게이트
엔드 게이트를 이렇게 딱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전등이 점등되지 않음 이렇게 위에다 써주고, 그다음에 SW1, SW2가 되는 거죠. 한 개라도 이렇게 고장이 되면 점등이 되지 않는 거죠. 요거는 엔드 게이트 이렇게 그려주고 SW1, SW2 해주고 전등이 점등되지 않음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상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사협의체. 자,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근로자위원이니까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요 말을 갖다 분명히 써줘야 되겠네요.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사용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여기도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여기는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은 안전관리자 1명, 보험관리자 1명. 이거 쓰기 쉽죠? 비교적.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자, 요것도 근로자위원도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는 거죠. 각 대표자. 사용자위원이니까 각 대표자. 여기는 각 근로자 대표가 되죠. 자, 근거는 노사협의체 구성 시행령 제64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회 2022년 10월 달에 출제가 된 내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 1대 29대 300의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1대 29대 300. 요거를 다 더하면은 330건이 되네요. 330건. 그래서 재발생 330건을 분석해 보면 한 건의 중상 또는 사망. 그죠? 1이 한 건의 중상 또는 사망이죠. 발생하기까지는 29. 1대 29대 300. 29는 경상. 그다음에 300은 무상해 사고.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산업안전보험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안전관리자 업무입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험관리 담당자가 아니고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가 안전관리자 업무고, 좀 지문이 기네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거 아주 쓰기 쉽죠? 위험성 평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끝에 보좌 및 지도 조언. 이거 갖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요.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이거 쓰기 쉽죠?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여기서 법 또는 법은 산업안전보험법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거죠. 안전,
업무 일지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이것도 비교적 쓰기 쉽겠어요?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5가지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거 한 3가지는 확실히 갖다 써주고 한 2가지 정도는 더 덧붙여서 쓸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근거는 안전관리자 업무 시행령 18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스기에 방호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양수 주작식 방호장치 일반 구조에 있어 누름 버튼 간의 상호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그 되죠? 300mm. 양측 간의 내측거리. 누름 버튼 간의 상호 내측거리에 내측거리. 양수 주작식 방호장치 일반 구조에 있어 정상 작동 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붉은색 또는 적색 써주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로 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자, 양쪽 버튼의 작동 시간 차이. 작동 시간 차이는 최대 몇 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0.5초. 그래서 300. 여기는 제가 미리니까 300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단위가 센치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30을 써줘야 되겠고요. 300. 그 다음에 녹색, 적색, 그 다음에 0.5초. 0.5초. 됩니다. 자, 프레스 또는 전단계 방호장치 근거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용노동부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자동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 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자동 경보장치에 대한 거.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검지부.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경보장치.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 작동 상태, 계기의 이상 유무가 됩니다. 근거는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규칙 제350조에 들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사업주. 이거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의 어떤 주소 같은 거, 몇 명이, 그다음에 업종은 뭐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장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다. 재해 발생 원인, 그 원인은 뭐고, 그 과정은 어떻고,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 계획이 됩니다. 4가지 쓰시오. 시행규칙 제72조에 근거가 있어요. 폭행 발생 시 폭행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을 4가지 쓰시오. 폭행 유도거리가 짧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폭발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폭발, 이 폭행이죠. 폭행 유도거리가 짧아진다? 폭행이 더 빨리 발생하는 거죠.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지름이 작을수록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지름이 작을수록 압력이 높고 에너지가 강할수록 또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폭행 유도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폭행 유도거리는 DID, Detonation, Inducement Distance가 돼요. 폭행 유도거리는 완만한 연소가 폭격으로 아주 강력한 폭발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하죠.
자, 위험예지 훈련의 단계를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본, 대목,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현본, 대목. 순서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상 교류와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세 가지 쓰시오.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면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가 됩니다. 근거는 규칙 제306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와크 용접기의 용어에 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교류와크 용접기의 용어는, 이 내용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용접기의 주회로, 변압기의 경우는 1차 회로 또는 2차 회로, 용접기의 주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 측의 무브와 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우리가 자동 전격 방지기라고 하죠. 또는 뭐 자동 전격 방지 장치도 뭐 좋고요. 자동 전격 방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25V 이하로 하는 거죠. 25V 이하, 이거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의 주 접점이 폐로될 때까지의 시간, 폐로될 때까지의 그 시간, 닫힐 때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시동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동시간을 말합니다. 자,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 측의 무브와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이거는 우리가 지동시간이라고 해요. 지동시간. 그래서 지동시간은 그 25V 이하로 1초 이내에 이렇게 작동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동 전격 방지기가 25V 1초 이내에, 1초 이내가 그 지동 시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격 전원 전압에 있어서 전격 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 회로에 시동 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거는 시동 감도로서 표준 시동 감도가 됩니다. 표준 시동 감도. 뭐 명판에 부착되어 있다. 명판에 표시가 됐다. 표준 시동 감도. 여기는 시동 감도로서 이 말이 있죠. 이 앞에다가 표준 시동 감도. 답은 자동 전격 방지기. 시동시간, 지동시간, 표준 시동 감도가 됩니다. 인간 실수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세 가지 쓰시오. 실수 확률. 얘는 인간 과효율 예측 기법. THERP. 이렇게 가로 열고 써주면 좋고요. 위급사건 기법. CIT. 직무 위급도 분석. TCRAM. 조작자 행동나무. OAT. 인간 실수 자료 운행. HERP. 중에서 세 가지 쓰는 겁니다. 세 가지. 인간 기계 체계에서 인간의 신뢰도가 0.8이고 기계의 신뢰도가 0.9이다. 이 결합이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의 신뢰도를 각각 계산하시오. 직렬일 때는 0.8 곱하기 0.9 하는 것이고, 병렬일 때는 1-0.8, 그래서 1-0.9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직렬일 때 신뢰도는 인간의 신뢰도 곱하기 기계 신뢰도 0.8 곱하기 0.9 하니까 0.72. 네, 이제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퍼센트로 단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그냥 0.72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거 틀립니다. 틀립니다. 분명히 여기서 갖다 단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72%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병렬일 때는 1-1- 인간의 신뢰도 곱하기 1- 기계 신뢰도 1-0.8, 1-0.9 했더니 0.9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고 98%가 되는 거죠. 퍼센트를 분명히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12번째, 방진 마스크의 형태에 따른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종류. 얘는 자, 격리식, 직결식, 격리식과 직결식이 있어요. 일단, 그다음에 안면부 여과식 있고, 자, 격리식에 전면형이 있고 반면형이 있어요. 자, 직결식에도 전면형이 있고 반면형이 있어요. 안면부 여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식과 직결식을 딱 그 머릿속에 넣어놓고 전면형 전체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반면형은 얼굴 반만 씌우는 거, 전면형, 반면형, 전면형, 반면형, 안면부 여과식. 자, 근거는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 보호 안전 인증,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업장을 4가지 쓰시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수립하는 경우, 안전보건 진단을 받지 않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2가지가 있죠. 그 2가지 내용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안전보건 진단을 받는 거죠. 받아서 하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하는 경우에요.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율의 2배 이상, 2배 이상인 사업장. 키포인트 2배 이상.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가로 열고 이 말을 갖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1000명 이상 할 때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 중에서 4가지 이렇게 다 쓰는 거네요. 이거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는 것이고, 자, 근거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 시행령 제49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관련 이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사업적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요거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죠. 이것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아까 안전보건 진단은 그 2배 이상, 그죠? 산업재율이 2배 이상인 사업장. 근데 여기는 그냥 높은 사업장. 자, 2번은 똑같죠. 진단이나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똑같아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요거는 갖다 반드시 좀 외워야 되겠네요. 2개를 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내용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자, 4번째,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건 좀 지문이 짧으면서 좀 쓰기 쉽고 안전보건 진단 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위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봐주는 게 좋겠어요. 근거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법 제49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